11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하는 온도는 영하권인 상황입니다. 아침 출근길 추위에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추위도 한풀 누그러질 전망이고요. 오늘 최저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은 12도까지 예상됩니다.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1도입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요즘 거리는 새벽까지 모임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모임이 많아지고 술자리가 길어진 만큼 경찰은 심야 음주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집중 단속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또 옛 원주 여고토가 새 단장했죠. 원주 문화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교육센터로 이제 개관이 됐는데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게 되는지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지난 5일 위기 청소년을 안정된 공간에서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기초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주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시 여자 청소년 쉼터 개소 소식도 전해보겠습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지방환경청이 강원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원주 환경청은 올해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121개소 하수도 사업에 1,26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흥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73개소에서 신증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화천군 산해면 하수관로 신설사업 등 총 1,283km 구간의 하수관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횡성 공근면에 있는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에 48,000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민간 정원이 들어섭니다. 횡성군은 지난 10일 원주 허브팜과 민간 정원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원주 허브팜은 공근면 횡성 베이스볼 파크 내 제2단계 사업 부지인 매공리 272일원에 200억 원을 들여 민간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지난 10일 오후 2시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1층에서 마음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상설 바자회장 나비마켓 개점식을 개최했습니다. 나비마켓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군 주민복지과 직원이 당번제로 근무하며 나눔 실천자들이 기부한 물품을 소액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이제 모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새벽까지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모임도 많아지고 술자리가 많아진 만큼 경찰은 이 심야 음주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진아 경위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집중 단속하신 지는 이제 얼마나 됐죠? 네, 11월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 등 방역 지침의 완화에 따라서 그동안 미뤘던 술자리의 증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되어서 음주운전 확산 분위기를 차단하고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년도보다 약 한 달 정도 빠르게 11월 3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선정하여서 경찰 기동대와 합동으로 현재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요. 네. 그 전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좀 뜸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냥 저희는 이제 일상 하던 대로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경력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좀 별로 느끼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음주운전 하고 있다는 걸. 예. 그랬군요. 그동안 이제 계속 음주 단속은 해왔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그러면 집중 단속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집중 단속에는 매일 기동대 직원 한 15명 내외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 20여 명이 그동안 경력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유흥가와 주택가를 잇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대도로를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하여 가시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고, 또 음주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소도로에서도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통해 그물망시 단속을 좀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낮 시간대에는 유원지 주변 음주운전 취약 지역에서의 음주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낮술 단속도 함께 하고 네네. 계시군요. 네. 어제도 했습니까? 음주 단속? 네, 어제도 저희 기동대 직원들과 합동 단속으로 음주 단속을 했습니다. 예. 그럼 매일매일 주말에도 빠지지 않고 하게 됩니까? 네네,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11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으면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요. 이 단속 이후 어떻습니까? 좀 단속 건수가 나왔습니까? 네, 지난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의 음주 단속 건수는 32건이었고요. 네. 또 집중 단속 시행 전인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의 음주 단속 건수는 25건이었습니다. 집중 단속 시행 이후에 한 7건 정도가 더 많았네요. 예. 그러면 그 느슨해진 방역 단속을 틈타서 음주운전 또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주요 단속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특별 단속을 시행하면서 아주 특별한 사례는 없었고요. 그 며칠 전 음주 단속 중에 한 차량이 급하게 출입문이 닫혀 있는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하기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서 운전자 상대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취소 수치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당황하기도 하고 또 단속 현장을 피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음주 단속을 하면서 안전띠 미착용이나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병행해서 단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하시고 운전대 잡았다가 아차 해서 이렇게 뒤늦은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 술 한 잔이라도 드시면 운전대 잡지 말아야 될 텐데 네네. 요즘 또 뭐 단속 뜸하게 한다고 하니까 운전대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떠칠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음주 단속 측정하려면 많이 좀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단속에 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네, 코로나19 이전에는 저희가 후하고 불어서 음주를 감지하는 방식의 음주 감지기를 사용하였다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경찰관들과 운전자들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불지 않아도 차량 내나 또 운전자 주변에 알코올 성분만으로도 음주가 감지가 되는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사용해서 음주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방법이 그럼 좀 바뀌었네요? 네, 이게 불지 않아도 이제 주변 환경에 운전자 주변 환경에 알코올 성분이 있으면 감지가 되는 이제 그런 복합 감지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과 맞물려서 술자리가 늘어난 만큼 어떻게 운전자들 협조는 잘해 주십니까? 네, 처음에 코로나 발생 처음에는 조금 응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음주 운전 단속 시 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처벌 기준에 좀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소주 한 잔으로도 단속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의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한 잔이라도 술을 드시게 되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단속 기간에 한 30몇 건 나왔다고 하는데 음주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음주운전자들? 정지 수치도 있고요. 취소 수치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또 우리 시민들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내년 1월 23일까지는 매일 주야간 불문하고 원주시 전역에서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음주운전은 또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임을 명심하여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음주운전 의심 차량 발견 시에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112로 즉시 신고하는 등 우리 원주 시민 모두가 음주운전 없는 원주 만들기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내년 1월 23일까지 집중 단속이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말에도 또 낮에도 단속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시민들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진아 경위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옛 원주여고토가 8년 만에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가 개관을 했는데요.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 11월 3일 옛날 원주여고 자리에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가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원주여고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유휴공간으로 남겨진 옛 원주여고 부지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시설인데요. 카페, 키즈존, 예술가와 청년과 라운지, 공유 사무공간, 다목적 전시실, 동아리실, 그림책 센터, 게스트하우스를 갖춘 공간으로 지역 문화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대한민국 법정 문화도시, 그림책 도시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원주시의 이런 특성을 살린 원주시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문화재단 전영철 대표이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는 공유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단체가 이 공간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할 건데요. 그 매주 월요일만 빼고 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아무나 와서 연습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끝까지 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를 즐기고 시민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문화놀이 공간, 그리고 시민과 예술가가 만나는 공간, 문화활동가가 활발히 움직이는, 그래서 문화생태계가 조성되는 공간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접근성과 소홀성을 높여서 시민 누구나가 이곳을 향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내부 시설은 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기존 건물들을 그대로 쓰되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꿔 개방하는데요. 신명관은 프로그램실과 무용, 음악 연습실, 키즈존, 청년 라운지를 꾸몄습니다. 3층은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업무를 보거나 독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금란관은 전문 예술인들과 생활 문화 동아리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1층에는 공연 예술센터가 운영됩니다. 미담관에는 강원도 미술계의 토대를 마련한 최홍원 기념관이 운영되고요. 2층에는 대형 전시가 가능한 다목적실과 함께 문화예술을 꽃피울 작가 레지던시 5개실을 조성했습니다. 식리관은 인문예술 여행자를 위한 공간, 복지관은 그림책 도시가 운영하는 그림책 센터로 꾸며 원주의 그림책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원주 문화복지센터에서는 복합센터에서는 내년에 있을 국제미술전 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는데요. 이 내년 행사 소식과 더불어 앞으로의 복합센터 운영에 관해서 전영철 대표이사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어떻게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고, 그리고 원주 곳곳에도 그림책과 관련된 작은 서점 그리고 그림책 공방들이 있어서 이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술관이나 타 박물관과도 연계해서 원주 전체가 그림책 물결로 출렁일 수 있도록 복합문화교육센터는 원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인문 같이 가꾸어가는 공간이고요.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의 허브가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원주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게 외부로 발信되고 외부의 문화가 원주로 유입되는 그런 창의문화 플랫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주 찾아주시고 즐기고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한 비엔날레의 사전 행사인 2021 원주 그림책 프리 비엔날레 행사가 지금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에서 진행 중이라고요? 네,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규모가 큰 국제미술전인데요. 내년에 원주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2022 원주 국제 그림책 비엔날레 준비를 알리는 프리 비엔날레 행사가 현재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에서 진행 중인데요. 원주시와 원주문화재단이 개최한 행사로 지난 11월 4일 시작해 오는 21일까지 17일간 진행됩니다. 내년에 올 비엔날레 행사를 홍보하는 목적도 있지만 원주의 오랜 그림책 활동의 집결이자 국제 행사로 나아가는 시작점으로 시민과 그림책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동심을 자극하는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책 전시를 통해서 나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이 삶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원주시가 전했는데요. 또 앞으로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은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를 통해서 원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이 즐겨줄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일 위기 청소년을 안정된 공간에서 보호하고 또 가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기초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주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시 여자 청소년 쉼터 개소 소식은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김기현 청소년 팀장 연결해서 얘기 좀 듣겠습니다. 김기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원주시가 위기 여성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를 개소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떻게 문을 열게 됐는지요? 네. 네, 원주시는 강원도 내 청소년 임금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최근 가출, 학업 중단, 학교 폭력 등 위기 청소년의 수적 증가와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위기 청소년의 안전적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원주시 일시 청소년 쉼터를 개소해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출 및 가출 장기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4시간에서 7일이라는 짧은 긴급보호 이후 안정적인 연계보호가 가능한 특히 취약한 여자 청소년을 위한 쉼터의 운영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원주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5일 개소했으면 지금 그럼 입소한 청소년들도 있습니까? 아직은 개소한 지 이제 며칠밖에 안 돼서 지금 홍보가 지금 아직 미비한 상태다 보니까 네. 예, 지금 아직 입소한 청소년들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청소년 쉼터 샤인을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네.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단기 쉼터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원은 15명까지이며 네.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서 3개월 시 2회 하나의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9개월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청소년 쉼터를 좀 이용할 수가 있는지요? 네,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가족 기능이 상실되어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즉 갈등 가족 및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부모가 양육 능력을 상실한 가정에 만 9세에서 만 24세 여성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로 가정폭력이나 가정 내 갈등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가출 중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이 직접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서, 원주시 일시 청소년 쉼터에서 진행하는 거리 상담이나 원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연계되어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 청소년만 이용이 가능한 거죠? 네, 아직은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요. 네. 좀 당장은 이제 여자 단계 청소년 쉼터만 이제 개소한 상황이고 차차 이제 추후에 여건이 허용된다면은 남자 단계 청소년 쉼터도 시에서 구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원주 지역에서는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가 없어서 청소년들이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7월 원주시 일시 청소년 쉼터를 개소하기 전에는 긴급 보호에도 어려움이 있어 신천이나 강릉으로 이송 보호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긴급 구조나 보호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만 최대 7일간의 일시 쉼터의 보호 기간이 끝나는 경우 역시 춘천, 강릉 등 타 지역으로 이송 보호하게 되거나 가정폭력, 학대 등의 위기 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번 쉼터 개소로 어느 정도의 불편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겨울인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족의 소중함을 또 따뜻한 그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 겨울에도 개소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 지원이라든가 또 정서적 지원 외에도 심리 상담이나 또 학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외에도 의료 지원, 문화여가 활동, 법률 지원이 가능하며 원가정 복귀를 위한 가족 상담과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과 직업 지원 등을 통해 사회복귀 및 사회 적응을 돕게 됩니다. 이러한 쉼터의 직접 서비스 외에도 외부적인 연결을 활용한 간접 서비스 등을 입소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재가출이나 비행 예방을 위한 사후 관리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 원주 지역의 경우 태장 이동에 청소년 보호시설이 있지만 일시 쉼터여서 일주일이 지나면 춘천이나 강릉 또 시설로 이용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 그 청소년 쉼터 샤인 개소로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길 좀 기대해 보고요.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든든한 꿈나무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각종 폭력이나 사이버 범죄 등에 노출되어 거리를 배회하거나 위험에 놓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정, 지역사회, 국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사회 안전망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 지역의 두 번째 청소년 쉼터 개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다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원주시는 지역 내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 네. 바깥에서 네. 서성이고 있을 우리 청소년들 보시면 원주 지역에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의 보금자리인 청소년 쉼터 샤인이 개소했으니까요. 많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김기현 청소년 팀장이었습니다. 11월 12일에 보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원주 KBS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한대희,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